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2년 최고치 대비 무려 92%, 전분기 대비 51%나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장 중국 경제에 주는 타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M이 중국 밖으로의 공급망 완전 이전을 목표로 중국에서의 탈출을 시작했고, 심지어 스타벅스나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들마저도 탈중국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 경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11월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수지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85억 달러, 여기는 지분 투자 140억 달러에다가 관련 기업 부채 55억 달러를 합친 겁니다. 근데 85억 달러고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51% 감소한 수치이고 2022년 1분기 최고치 대비 92%가 급락한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025년 중국에 대한 FDI는 순유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1분기, 2분기 순유입 총액은 319억 달러였는데 이 중 390억 달러는 주식 투자, 74억 달러는 관련 기업 부채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202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국 외환관리국이 제시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내역을 보면 지금 표를 보시죠. 14차 5기년 계획 기간 동안에 중국으로의 순 FDI 유입은 2021년에 3,340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2,772억 위안에다가 568억 위안을 합치면 그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3,34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급감해가지고 2022년에는 1,802억 위안, 그리고 2023년에는 427억 위안에 그쳤고 2024년에는 180 위안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관세전쟁 2.0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FDI 유입은 더욱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14차 5기년 계획 기간 동안의 직접 투자 자산, 그러니까 중국의 대직접 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24년 수치는 각각 1280억 위안, 그러니까 이것도 992억 위안에다가 288억 위안을 합친 것이 이제 1280억 위안인데요. 그 다음에 1497억 위안, 1853억 위안, 1722억 위안이었고, 2025년 1에서 3분기에는 1184억 위안이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2021년과 2022년 직접 투자 순유입, 그러니까 각각 2059억 위안과 305억 위안인데 이 순유입은 2023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또 다른 차트 두 번째 표를 보시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변동이 있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0년 만인 2010년에 1,500달러를 돌파했고 특히 2021년에는 무려 3,500억 달러에 가까운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5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의 국제자본 흐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 ODI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자본의 대량 유출로 인해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거의 1조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이 놀란 중국 당국은 2016년 들어서 자본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자본 유출을 어느 정도 억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ODI는 약 1,500달러의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까지 ODI 차이는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또 다른 편 한번 보시죠. 중국 시장은 수요가 많은 목적지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으로의 FDI가 크게 감소하고 막대한 양의 국내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민간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10일 2025 중국 기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 사업 전망을 낙관하는 미국 기업의 비율이 41%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욱이 미국 기업의 12%만이 중국을 본사 투자지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쩌다가 자본 유출이 더 많은 나라로 흘러갔을까요? 2023년부터 대반전을 이룬 이 역사적 변화는 중국 당국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누적 7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제14차 5기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13차 5기년 계획의 6,989억 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상무부의 계획은 초장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요인이 컸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제로 코로나라는 무지막지한 방역 대책으로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염병 예방 대책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의 이런 방역 대책은 중국 경제를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던 수많은 외자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탈중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에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마음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런 낙인을 받게 된 겁니다. 둘째, 중국 공산당의 지나친 자경화 정책이 외자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탈중국은 물론이고 중국 진입 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의 국가안전을 빙자한 간첩 신고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기업과 그 직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색 및 체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관련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외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방향에 대한 불안과 의심에서 비관과 혐오로 선회했습니다. 셋째,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서방 국가의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시진핑의 대만 정복 운운은 중국을 불안한 국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충돌은 더 이상 중국을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중국 당국이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외자 안정화 정책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당연히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반면 중국으로의 투자 유치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시진핑의 자업자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국 내 세 수입의 6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도시 노동력의 약 10분의 1을 고용하고 있고요. 또 국가 대외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중국이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도 외국인 투자가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극찬하기도 했지만, 이론에서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탈중국 러시아 이젠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까지 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 글로벌 브랜드들은 몇 년간 실적이 악화되면서 중국 주요 도시 매장을 폐쇄하거나 중국 사업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인 이 버거킹이 지난 10일 중국 사업부 버거킹 차이나의 83%를 중국 투자 자산 운용사 CP 유안펑에 매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대형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지난 11월 3일 중국 사업부의 60%를 중국 펀드인 보유캐피탈에 매각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외국 자본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국내 사업의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철수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수천 개에 달하는 공급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업이 지정학적으로 교란되는 데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좌절과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GM 경영진은
공급 업체들의 원자재와 부품 공급처로 중국의 대안을 차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급망을 완전히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공급업체는 중국 의존을 해소할 기한으로 2027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 임원들은 이 조치가 회사의 공급망 탄력성을 개선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을 단순한 제조 중심지가 아니라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규제의 불투명성, 지정학적 긴장, 그러니까 특히 미국과의 긴장이 그렇죠.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같은 요인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 경쟁이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낙인 속에 전망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탄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